엔라이튼 TV 강량입니다. 오늘 아침에 공수처에서 이 경찰하고 난리를 쳐서 아마도 윤 대통령께서 자진 출두하는 걸로 공수처에 이제 그냥 나가시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놈들은 계속 체포를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맞서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요일 아침에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이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타인을 배려하는 소위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과 그 외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이들이 또 혹시 문제가 생겨서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또는 그 소위 합리적인 이성적인 마음으로 이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을 잡아다 놓고 오만 음모와 기만과 사기와 이런 협박, 이런 것들을 다 구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윤 대통령의 마음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또 나가서 내가 싸우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더 내가 나를 어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은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무리다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이미 이제 윤 대통령께서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힌 다음에야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윤 대통령이 이제 소위 일종의 이제 예수죠, 예수. 바리새인과 이런저런 기득권, 사기꾼, 아무튼 그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응해서 혼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전투에 가는, 투쟁에 가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 책에 제가 이게 이제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내전 중 1, 2, 3, 4권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순서대로 2019년에 나왔던 1권부터 쭉 하려고 그랬는데, 한 6년간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2018년, 19년 이때는 이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고통과 번민과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문재인 정권에서 참 뭐라 그럴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건 상관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이 굉장히 소위 강해요. 뭐라 그럴까, 이제 직선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또 글도 쓰다 보니까는 이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저런 공부도 더 하게 되고 하니까 생각의 초점 자체가 굉장히 광대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자체도 굉장히 소위 뭐라 그럴까, 좀 기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예, 작년이 벌써 이제 한 해가 넘어와서 작년 초에 나왔던 대한민국 내전 중 4권을 보면 그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1, 2, 3, 4권 다 똑같습니다만은 소위 그 칼럼 글의 에세이에 그 표현되는 그 어떤 묘미라 그럴까, 또는 소위 핵심을 찌르는 어떤 소위 글의 어떤 좀 정교함, 이런 것들이 1권, 2권보다는 훨씬 낫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부터 계속 저는 소위 그 마키아벨리 얘기를 했고, 막스 베버 얘기를 했고, 독일 사정에서 가지고 바이마르 헌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뭐 히틀러나 모태똥이나 스탈린과 같은 전체주의자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나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뭐죠, 저기 그 이탈리아 공산주의 창시자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제 주장했던 그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했죠. 이런저런 불법과 자본을 끌어들이는 뭐 바다의 얘기라든지 뭐 이런저런 우리가 지금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아무튼 그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본을 끌어모으고 그 자본을 통해서 문화산업을 양성하고 해가지고 지금 문화적 헤게모니가 먼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하는 소위 사회적 진지를 구축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온 방에 다 좌익들의 진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좌익이라고 할 것도 없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믿는 김일성 민족주의 주사파들의 사회적 진지가 이제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그 마키아벨리로부터 시작되는 그 국가이성, 불어로 하면 레종됐다죠. 국가이성을 발현하되 국가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당연히 국가가 생존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국가적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 이성을 발현하는데 어떻게 발현하느냐 하면은 입헌주의적 국가 이성을 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입헌주의, constitutional 레정됐다라는 것은 근대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국민의 대변인이 나와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먼저 헌법이 만들어지는 공동체의 모든 어떤 소위 규범과 규칙과 도덕과 행위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기초로 한 국가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onstitutional 레정됐다. 입헌주의적 국가이성을 발현하라라는 것은 지금 보면요. 지금 사권의 어디죠? 저기 보세요. 참 제목도 잘 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사권의 57쪽에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호조 우남이라면 이 시점에 입헌적 국가이성 발현한다 하는 게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이 뭐냐면 이렇게 입헌적 국가이성을 발현하면 자유애국 시민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지금 걸기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쭉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권의 첫 번째 임무는 그때 이제 저는 이미 대한민국 내 그 좌익 그 주사파들의 진지가 어마어마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다를 내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입헌적 국가이성이라는 제목 하에 여러 칼럼을 썼습니다. 한번 뭐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아마 한 5-6개 썼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도 뭐 들어주는 바가 없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을 아마도 뭐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저 혼자. 저는 뭐 초장에 이제 유튜브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바라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 조르바에 나오는 한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삶을 청년들을 위한 인턴을 하면 했지 어떤 요직도 맡지 않고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제가 글 쓰고 그냥 살기로 이제 작정을 한 바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들은
뭔가 이제 소위 그 영어로 보면 스트링이 커넥티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이런 사심에 의해서 하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도 뭐 별로 안 듣는데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담담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남이라면 이 시점에 국가적 입헌적 국가이성을 발현한다 해가지고 쭉 썼는데 참 잘 썼어요. 제가 지금 봐도 참 잘 쓰고 이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쭉 적으면서 그리고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어떻게 용미했나, 미국을 어떻게 잘 끌어들여서 지금 사실 이렇게 미국이 지켜주는 지난 50년의 롱 피스, 이게 이제 그 우리는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말라카 해협부터 지금으로 이제 대한해협으로 들어오는 그다음에 이제 소위 그 또 석유가 안 나기 때문에 저쪽에 이제 소위 중동에서의 그 해협 문제 이게 이제 전쟁이 나거나 적대 세력에 의해서 단절이 되면 우리는 뭐 물동량이 완전히 중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거를 소위 미국의 있던 뭐 패권 시대라고 합시다. 미국의 패권에 의해서 미국이 지켜주는 그런 어떤 전 세계의 안전을 힘에 입어서 우리가 정말 그 동남아 동북아시아 지역의 물동량의 블루 오션을 우리가 이제 그 성취했던 그런 기적의 나라였는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미국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부강할 수 있도록 국가의 초석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훌륭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면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자익들의 사기극 속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정신이 붕괴된 작금의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벼랑 끝에 서 있다. 문화적 헤게모니를 주장했던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그람시는 일단 사회적 진지를 장악하게 되면 절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진지 장악의 중요성을 외쳤다. 그의 말대로 돌연변이 김일성주의 자익들이 상당 부분 대한민국 내부의 사회적 진지를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문 정권에서 저질렀던 천인공노할 불법 만행들에 대한 정의 실현이 지연되거나 희석됐다. 민주파리를 넘어 이제 헌법과 법치파리로 국민을 기만하는 좌익들의 사기수법에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가 맞서기는 좌익의 진지들이 너무 강해 보인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히틀러의 집권을 막아내지 못했듯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람시가 예견했던 좌익들의 진지를 깰 방법은 없다. 결국 막스 베버가 강조했던 대통령 긴급군, 이게 말하면 12월 3일에 윤 대통령이 발현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계엄령이었습니다. 대통령 긴급군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은 사적생의 마음으로 입헌적 국가이성, constitutional 내정됐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한 권위주의 정치를 가용시켜야 한다. 얼마나 윤 대통령이 얕잡아 보였으면 김일성주의 좌익 악령들은 사회 암적 존재인 조폭, 양아치, 사기꾼들과도 협업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며 퇴임 1년 만에
다큐 영화로 자신을 신화화하는가 말이다. 기가 막힐 뿐이다.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영웅적 지도자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정신 나간 국민들은 안보 위기감도 상실했다. 관료 조직도 사적 이해에 빠졌거나 이미 좌익 세포들이 침투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희한한 좌익 악령들을 물리칠 마지막 방법은 결국 대국민 호소 아래 입헌적 국가 이성을 윤 대통령이 천명하는 방법밖에 없다. 좌익들의 진지를 깰 수 있는, 예를 들어 각 부처별 특별 담당반 태스크포스라고 할 수 있어요. 만들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이를 가용시켜야 한다. 국가 존재의 위기 앞에는 마키아벨리가 강조했던 전사적 용기를 가진 단 한 명의 최고 지도자가 지옥문 앞을 가로막고 나설 수 있다. 하늘에서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가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재작년에 썼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도 좌익들의 진지나 좌익들의 그러니까 결국은 29번의 탄핵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 내부를 들여다봐서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들이 만들어 놓은 범법 행위와 그 다음에 그런 커넥션들을 밝혀내면서 그것을 이제 터트리면서 그 발판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으면 이제 이들이 이제 이렇게 반박하고 나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이제 소위 이제 국가가 제대로 한 번에 정상화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는 놓쳤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처음에는 이 정도일까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첫 번째 타이밍은 놓쳤는데 뭐 지금이라도 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뭐 약간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뭐 다른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그냥 스트링 어태치드 그러니까 뭔가 좀 뭐 있는가 생각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담담하게 들어주시면 저희 이제 그 돌아가신 이제 작년 4월 23일 날 돌아가신 노재봉 선생님 이제 목요일 공부방 모임에 문화일보에서 최장수 주필을 하셨던 이제 박주필께서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윤석열 아버지죠. 돌아가신 그 윤기중 교수와 친분이 아주 깊어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또 상당히 좋아하시고 제가 글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동조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윤기중 씨를 통해서 윤기중 씨한테 제 이제 그때는 4권은 이제 나오기 전이고 제 책 1, 2, 3권을 모아다가 윤기중 씨한테 한번 아들한테 읽히라고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 후에 이제 윤기중 교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 우리 박주필께서 신경을 썼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대답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아유 요새 성렬이가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번 이제 대응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벌써 이제 윤기중 교수께서도 돌아가시고 그 참 오래된 시간입니다만은 이제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준 책이니까 아마도 막 이런 거를 좀 보지 않았나. 그때 이제 자기가 당면한 그 소위 그 이 암약하는 좌익들의 진지의 무서움 그리고 그 도저히 뭐 국가 행정, 국가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입법 독재를 해대는 이들의 만행에 이제 제가 쓴 책 내용들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한 뭐 제 개인적인 책임 의식도 느낍니다. 그렇게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입헌적 국가 이성이라는 것은 constitutional 외정에 따라 국가 이성이라는 것은 소위 이제 신의 지배하에서 신의 명을 따라서 살았던 중세의 어떤 그 소위 그 도시국가들의 그 고통을 떨쳐버리고자 했던 마키아벨리의 16세기 마키아벨리의 이제 군주론이죠. 를 이제 상징되는 마키아벨리의 소위 그 인간 본연의 인간 본성에 입각한 어떤 그 통치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국가이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국가 주권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군주 주권으로 시작이 됩니다. 군주주 마키아벨리도 뭐 그때 당시에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 국가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시대를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벌써 500년 전인데 군주의 주권을 이제 강조하는 게 군주 주권을 제일 먼저 얘기한 철학자는 영국의 프랑스의 장 보댕이죠. 장 보댕은 뭐냐면 이제 소위 국가와 군주가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그 국가 이성, 국가의 이익, 국가의 발전 을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절대주의 국가의 어떤 국가 이성의 연결고리가 이제 맞습니다. 루이 14세의 짐이 곧 태양왕 하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군주 주권과 맞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 이성 외정됐다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썰어버려야 된다 하는 어떤 상당히 그 이제 전체주의적인 전제정적인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 앞에 컨스티튜션이 붙어 입헌적 국가이성. 그러니까는 공동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 하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합의한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그런 국가이성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 공동체가 취향하는 우리는 대한민국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아닙니까? 국시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합당한 국가이성을 쓰라라는 거죠. 위기 상황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국가이성에 대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고려했던 독일의 철학자는 바로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가 소위 1차 대전 이후에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 때, 야, 이 바이마르 헌법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바이마르 헌법을 굉장히 많이 도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의 기본권과 소위 개인의 자치권, 이거 모든 것이 너무 소위 뭐라 그럴까, 그 고전적 자유주의에 맞는 너무 이제 민주적인 헌법이 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제 군중이나 민중이나 이런 인민들은 그 소위 군중, 민중, 인민은 생각을 못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소위 데마고그들이에요. 선동가. 이것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국민이 주의된 사회에서 그게 선동이 잘못되면 이게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전체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바이마르 헌법 제정위원 중에 하나였던 막스 베버가 대통령의 소위 긴급권, 계엄 선포권을 넣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힌덴부르크 대통령도 군 출신이고 하니까는 그 정치 현상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군 출신이고 귀족 출신이다 보니까는 자기 출신 성분 쪽으로만 자꾸 기울다 보니까 그 히틀러가 등장해서 히틀러가 장악하는 그 선동 정치를 잘 막지를 못해서 결국은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히틀러의 수상 임명권도 있고 수상 박탈권도 있는데 수상으로 임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 히틀러의 세상이 돼버렸죠. 그리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이제 죽어버리고
그리고 1년 만에 완전히 그 수권법을 발의해가지고 히틀러 세상을 만들어서 소위 SA도 나치 돌격대, SS 게슈타프입니다. 나치 진위대를 경찰을 활용해가지고 완전히 공포 정치로 독일을 다스렸죠. 막스 베버는 사회학자입니다. 막스 베버 제가 갖고 있는 책을 5권 갖고 나왔는데 이 막스 베버 실렉션 이건 뭐냐면 굉장히 이제 유용한 책인데 막스 베버의 각 책들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게 다 이거 한 것만 읽으면 이제 막스 베버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고 막스 베버가 소위 기독교 사상과 자본주의 정신 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쓸 만큼 이제 종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습니다. 또 소셜로지브 렐리전 그러니까는 그 종교의 사양을 써가지고 소위 기독교가 우리의 생활 속에 이념과 생활과 정치와 경제 이 다방면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이 굉장히 유용한 책이고요. 세 번째는 소위 위렐람 헤니스 교수의 막스 베버의 사이언스 오브 맨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 이것도 아주 대단한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막스 베버의 일대기를 그렸는데 독일의 역사와 독일이 처한 상황과 그 속에 막스 베버 그 독일에 처한 상황을 막스 베버는 어떻게 봤냐면은 아이론 케이지 철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 일대기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소위 막스 베버 바이오그래프입니다. 이게 두꺼운 책은 막스 베버의 가족, 막스 베버 본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조사와 그에 대한 평가를 해놓은 막스 베버 일대기 책입니다. 이만큼 막스 베버는 소위 칼 마르크스에 대항하는 소위 만약에 소위 19세기,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를 되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저쪽에서는 칼 마르크스를 될 것이고 저는 막스 베버를 되겠습니다. 뭐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엔티, 저거 뭐 사기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막스 베버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보수 완전 찐보 이런 건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이 찐보가 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틀린 것은 분명하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런 훌륭한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그 소위 대통령의 김거권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그 소위 집정관이 다스렸어요. 민회를 주관하고 민회에서 뽑는 집정관이 다스렸는데 보통 군사, 행정, 그 다음에 재정 이렇게 해가지고 2명의 집정관 또는 3명의 집정관이 있었는데 로마의 이제 국가 위기 시에는 이 2-3명의 집정관이 그러니까 집정관의 이름은 컨솔이에요. 컨솔인데 국가 위기 시에는 이 2-3명의 집정관이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한 명의 통제를 받는데 그것을 딕테이터라고 합니다. 딕테이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 딕테이터를 번역한 그 일본 그 명치 유신 철학자들이 번역한 그 후쿠자와 유기치가 번역한 게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그 독재자가 원래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국가 위기 시 2-3명의 집정관을 하나로 통일해서 그 하나로 통일된 통치자가 딕테이터가 일사불란하게 나라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번역되면서 이제 독재자가 됐는데 근데 독재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전제 정치 그다음에 티러니, 폭군 뭐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데 그 로만 그 시스템에서 독재자라는 얘기는 그렇게 원본적으로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특히 좌익들이 굉장히 왜곡해 놨죠. 독재 그러면 무조건 독재자 그러면 무조건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위
그 컨스티튜셔널 매정됐다는 컨스티튜셔널 입헌주의적 딕테이터십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독재가 아니라 권위주의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국가 위기 시에 계엄을 뭐 아무 때나 발언합니까? 국가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표는 굉장히 대통령의 권위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헌법에 입각한 대통령의 권위의 표현이 바로 계엄령인 겁니다. 긴급권인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란 수계 나발이고 이래 하는데 이게 얼마나 틀린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 어떻게 하든지 대중을 선동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무릎 꿇어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니전을 네가 알렸다. 조선시대 사또 판정이죠. 이거는 고문을 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한번 당했어요. 근데 그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일어서는 겁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율사 출신이고 근데 이제 하나 정말 대한민국이 뭐 아쉬운 게 한두 개인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두 법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법학 지식도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법에는 자연법이 있고 실정법이 있고 우리 해갖고 법 철학자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은데 뭐 실정법을 얘기하는데 실정법에 독일의 그 아주 그 최고의 권위자는 한스 켈젠이거든요. 한스 켈젠 아는 법학자도 없어요. 이것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을 하자 법학자를 뭐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공동체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소위 국가 운영과 행정과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정치학자들이 필요하죠. 미국을 보세요. 그 최고의 정치학자들이 딱 소위 국가 운영에 참여합니다. 브레인스키가 그렇고 뭐 키신저는 말할 것도 없고 하버드 대학 교수 아닙니까? 브레인스키는 시카고 대학 교수고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던 뭐 조셉 나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국가 운영에 참여해가지고 국가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제 아주 다채롭게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드바이저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어드바이저죠. 참여하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완전히 그 뭐 법조인 같지도 않은 법조인한테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이런 저 자익들이 막 그냥 골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고시패스 해가지고 법조인 됐다고 지금 이지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법부가 엄청나게 썩어 있어요. 세포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 걷어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과정인데 뭐 지금은 이제 뭐 타이밍이고 뭐 얘기할 겨를이 없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분명하게 입헌적 국가이성 컨스티튜션을 내정됐다를 실현한 거예요. 다소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좌익들이 본 모습을 드러내고 이 친구들은 위선과 기만과 사기가 완전히 일반화되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양심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어프로치를 하면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잃어버릴 게 없어요. 불알 두 쪽밖에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미 목숨을 각오하고 덤비는 거고 그에 대한 대가를 그만큼 쳐줘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죽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화되지 않아요. 절대로 위시풀 싱킹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다시 이제 고치려면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코너에 몰리고 난리가 나면 어떤 폭력도 주저하지 않을 친구들입니다. 지금도 뭐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살짝 을 듣고 태극기 요 빠지도 알고 좋은 얘기는 다 하고 다니는데 이제 점점 코너에 몰려보세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본색이 어떻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진행될 그 헌법재판관과 이런저런 관련 사이에서 더 드러날 것입니다.
개봉 밥도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첫 이제 개엄 이후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제발 윤 대통령 지지율 35%만 가다가 그랬는데 이제 46%를 넘어가요. 이제 50%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기는 거죠. 국민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저들이 얼마나 저항을 할지 모르지만 두고 봅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컨스티튜션을 외정됐다. 입헌적 국가 이성을 실현시킨 윤 대통령의 용기였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전사의 용기, 비루투를 가진 윤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